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입니다. 지난주 시장 대응 잘 되셨나요? 지난주 제가 월요일 날 방송할 때 당시에는 굉장히 좀 시장이 공포에 질려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 시장은 간혹 한 번씩 도저히 좀 이해가 안 되게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선물 옵션이나 옵션 만긴 날, 만기주, 자 특히 만긴 날이요. 이럴 때는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요건 바로 시장 메이저들의 포지션에 의해서 시장이 약간 인위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뭐 주간 전략을 말씀드릴 때 주중에 뭐 만기 전에 반등이 한번 좀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요일, 목요일 양일간에 걸쳐서 굉장히 크게 반등이 나왔죠. 뭐 그랬다라면 이게 다소 인위적인 움직임 뭐 그랬었다라면 금요일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받을 걸로 이렇게 좀 미뤄서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상태죠. 자,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다음 주에 뭐 이번 주에 어떻게 움직일지 그런 부분도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 일단 복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이죠. 코스피 시장 약 0.08%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그냥 뭐 상승했다라고 보기보다는 강보합이었다 이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은 조금 안 좋은 모습이었죠. 0.67%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장중에보다는 그래도 좀 반등이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코스피 시장 상승과 하락 종목수, 자, 하락 종목수가 월등히 많은 그런 모습인데 요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중에는 상승 종목수가 뭐 200개 정도, 양시장 합쳐서 400개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요. 오후장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점점 오전에 마이너스 나 있던 종목들이 플러스권으로 전환하는 종목들이 늘어나면서 그나마 300개대로 양시장 모두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지금 오늘 프로그램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는데요. 저 차익수 매수 쪽이야 그런 거죠. 선물하고 동시에 이렇게 엮어서 선물은 팔고 현물은 사고 이런 거기 때문에 10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지만 큰 의미를 둘 수 없는 거고요. 자, 비차익 쪽에서 지금 1760억 정도 프로그램 순 매수가 들어왔는데 평상시 같으면 이런 것도 좀 의미를 둘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단타치로 들어온 겁니다, 이거. 자, 지금 저 금융투자 쪽에서 좀 순매수가 좀 많이 잡혔죠. 오늘 2200억 이상 매수가 잡혔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 비차익 쪽 순매수로 들어왔는데 이들은 배당을 노린 거죠. 배당을 노리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시세에 좀 길게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단타성 물량이 들어온 걸로 프로그램 매수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전체적인 아시아 시장 일본 쪽 같은 경우는 좀 괜찮은 모습이었고요. 0.62% 정도 상승 마감. 그 다음에 뭐 중국 쪽 하루 종일 오늘 보합권을 사이에다 두고 뭐 빠졌다가 마이너스 났다 플러스 났다가 하루에 지금 오늘도 한 7, 8번 정도는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뭐 홍콩 쪽도 마찬가지 약간 플러스 정도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환율은 뭐 1130원 30전 그러면서 0.04% 정도 거의 안 움직이면서 조금 안정돼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뭐 오늘 시장 흐름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날 만기 다음 날이죠. 자, 만기 날이었고 만기 다음 날 그냥 힘 한번 못 쓰고 쭉 그냥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조금 옆으로 투자 심리가 훼손이 되면서 옆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죠. 횡보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뭐 우리 시청자님들 전주말에 미국 시장 끝난 거 보고 걱정을 좀 많이 하셨을 텐데 자, 이런 부분들이 만기날 인위적으로 좀 들어올린 거 그런 것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오늘 아침에는 미국 시장을 선반영했다. 자,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좀 플러스권 출발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랬다가 뭐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이 마이너스권으로 출발했다가 뭐 플러스로 나면서 지수도 소폭 좀 들어 올리는 모습이죠. 자, 그러고 난 다음 걱정이 조금 있었죠. 야, 미국 시장 많이 빠졌는데 중국 시장 많이 빠져서 시작하면 어떡할까? 자,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중국 시장도 뭐 의외로 처음에 살짝 마이너스 0.74% 정도까지 빠지긴 했지만요.
이내 좀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은 그냥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 코스피 시장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일봉 같은 경우는 현재 위치가 좀 그렇죠. 예, 애매한 위치입니다. 보시면 자, 여기 빨간 선 22평선을 중심으로 해서 예, 기술적 분석 뭐 지지와 저항 이런 거는 코스피 시장에서 의미가 없어진 지금 비추세 구간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돌파했다가 밀렸다가 돌파했다 밀렸다가. 그래서 똑같은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더라도 그때그때 틀리게 이용을 하셔야 돼요. 이때 뭐 지금같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장에서 뭐 돌파했네? 쫓아가자. 내지는 깼네? 손절치자. 이렇게 했다가는 판판이 당하죠. 최근은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22평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면서 방향성을 찾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은 예,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분차트죠. 자, 이 코스닥도 마찬가지 그 전에 예, 굉장히 좀 예, 많이 이 수요일 목요일 날 거래소 움직이는데 같이 좀 예, 따라서 움직였다가 하루 종일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제약바이오 쪽에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약간 좀 악재성이 있었죠. 뭐 경남제약 주말 사이에 상장 폐지됐다. 뭐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제기되면서 이 제약바이오 쪽이 좀 안 좋은 예,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자, 그 이유로 인해서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좀 한 10시 정도를 기해서 반등 나왔다가 옆으로 기었다가 소폭 예, 이렇게 반등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일봉을 한번 보고 코스닥 시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일봉 자, 거래소 시장보다는 조금 약한 모습이죠. 거래소 시장은 22평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했다라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붕괴를 시킨 상태에서 지금 예, 회복을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만 전저점의 근처에 와 있죠. 전저점 근처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전저점의 지지력, 자, 이런 부분들은 예, 좀 지금 확인하는 과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향후에라도 뭐 이 전저점이 한 650포인트 정도 되는데요. 자, 요거를 만약에 붕괴를 시킨다라면 지금 약 11포인트 정도 남았죠. 요걸 붕괴를 시킨다라면 예, 조금 힘든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요 수급을 좀 짚어보게 되면요. 자, 오늘은 뭐 수급 쪽에서 그렇게 특별한 그런 수급은 잡히지는 않았고요. 자, 시간대별로 봐서는 안 되겠고 일별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별 수급 동향은 어제 같은 경우 자, 외국인들 매매 움직임이 약간 차이가 있었죠. 자, 이거는 예, 4천억 이거는 예, 만기 때 프로그램 매수를 통해서 들어온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이 만기 날 지수 상승폭을 크게 만들었던 거죠. 만기 지나고 어제는 922억 정도 매도했는데 오늘은 또 660억 정도 순매수로 바뀌는 모습이었고요. 아마 오늘 아침에는 이 외국인들 포지션이 순매도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장 끝나고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장중에 뭐 한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꼭 이 수급을 체크를 해보시면 이게 매일매일 결정적인 힌트를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 한 번씩 결정적인 힌트를 주는 게 바로 이 수급이니까 이런 부분은 꼭 체크해 보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연기금 쪽은 오늘 449억 정도 매도가 나왔었고, 자, 만기날 19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연기금 쪽 같은 경우도 연말을 앞두고 뭐 뺄 종목은 빼고 넣을 종목은 넣고 그런 과정에서 예, 좀 이런 수급이 확연하게 차이가 좀 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쪽 예, 선물 쪽 시장, 코스닥 시장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뭐 별 특별한 의미는 없다라고 봐야 돼요. 자, 오늘 소폭 순매수로 바뀌었죠. 외국인들 78억 정도. 요것도 뭐 장중에는 순매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소폭 순매수로 바뀌었는데 어제 매도한 게 금액이 1278억 정도를 매도를 했어요. 자, 그러면 1278억 정도를 매도를 했다라면 이 이틀 동안 예, 매수했던 거 뭐 다는 아니지만요. 상당 부분 시장에서 흘러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은 뭐 한 2, 300억 정도 최소한 그 정도 수준의 매수는 들어와 줬어야 되는데 일단 예, 매수세는 좀 약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것들이 시장이 뭐 거래소 시장보다 상당히 좀 약한 시장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죠. 자, 옵션 쪽 제가 지난주는 만기주였기 때문에 거의 뭐 반등 더 빠지기 어렵습니다. 반등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만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현재는 지금 만기가 지난 지 불과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 수급이 그렇게 큰 의미를 두기는 약간 좀 어려워요.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계속 좀 추적을 하시다 보면 결정적인 힌트를 얻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콜옵션 쪽인데요.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18억 정도, 그 다음에 금융투자가 60억 정도. 자, 외국인들은 콜 매도, 그 다음에 금융투자는 콜 매수 방향이 엇갈렸죠. 자,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오늘도 마찬가지 콜 매도 포지션은 좀 늘리는 모습이었어요. 금융투자 마찬가지였습니다. 콜 매수 포지션을 좀 늘리는 모습이에요. 외국인들은 콜 매도, 기관은 콜 매수. 자, 금융투자는 콜 매수. 자, 지금 포지션이 굉장히 엇갈려 있죠. 그런데 좀 풋 쪽으로 넘어가 보면 살짝 또 재밌는 게 나옵니다. 자, 풋 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자, 풋을 75억 정도 순 매수하는 모습이고요. 금융투자 같은 경우도 풋을 11억 정도 순 매수하는 모습이에요. 자, 요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외국인들의 포지션은 아까 콜 매도했었죠. 그리고 지금 풋은 매수입니다. 합성 선물 매도 포지션. 자, 좀 아랫방향으로 시장을 보고 있을 때 그때 취하는 포지션이 있는데 어제보다 이 풋 매수 같은 경우는 좀 줄었어요. 자, 외국인들 풋 매수가 좀 줄었죠. 그리고 이 금융투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풋 매수가 또 약간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요. 비록 뭐 이틀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이런 걸 갖고 뭐 시장에 대한 뭐 그런 걸 만기 뭐 이런 걸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이들이 보고 있는 건 어떤 걸까요? 자, 연준 지금 FOMC 회의가 있죠. 자, 그때 뭐 어느 정도 조금 반등 나오는 걸 조금 대비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 좀 풋쪽 포지션이 좀 풋 매수가 많았었는데 줄였다라는 거예요. 줄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는 포지션을 줄였다. 그러면 조금 위쪽으로 보고도 볼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뭐 특정 섹터로 좀 넘어가 보겠는데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가 상당히 좀 오전장에 뭐 신라젠 같은 종목이 9% 이상 하락하고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도 마찬가지 굉장히 많이 빠졌죠. 이 부분은 아까 서두에서 조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경남제약 퇴출당하면서 뭐 그런 얘기들, 그리고 또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도 삼성그룹 지난주 얘기인데요. 압수수색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감리 뭐 이런 것들, 그런 악재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어요. 자, 근데 이 삼성바이오를 말씀드리게 되면요. 자, 그런 겁니다. 지금 오늘 대표적으로 크게 빠진 게 삼성바이오하고 신라젠이에요. 근데 오늘 이렇게 좀 많이 급락한 모습이 나온 거는 또 한 가지 추가되는 내용이 있었어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지금 1월 달에 있죠. 제약바이오 업종의 가장 큰 행사인데 삼성바이오하고 신라젠 그리고 HLB 같은 종목은 이 세 종목은 초대를 받지 못했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자, 뭐 사실 여부는 일단 확인을 조금 거쳐봐야 되겠지만 뭐 요게 주가 움직이는 걸 보면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HLB 지난주 금요일 날 9% 정도 미리 먼저 빠졌죠. 자, 그리고 이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늘 또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쵸. 다른 종목들보다 조금 약하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신라젠 차트를 한번 볼까요? 신라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라젠도 자, 다른 제약바이오 쪽, 우리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좀 올라왔죠. 좀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신라젠 같은 경우도 9%대, 장중에 9%대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꼬리를 약간 달았어요. 이 꼬리를 약간 단 거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석은 초대장은 받지 않았지만 또 이 팩사백 같은 경우는 병용 치료를 하죠. 이 팩사백하고 면역 항암제들 이런 것들을 병용 치료를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관련된 회사들은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니까요. 그래서
좀 아래 꼬리는 좀 달아주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 조금 느끼셔야 되냐 하면 제약바이오 쪽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한꺼번에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케미칼 약품 쪽에 진출한다라는 잘 돼가고 있다라는 그런 호재성 재료가 있으니까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HLB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금요일 날 많이 빠졌으니까 좀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각각 종목별로 재료에 따라서 등락이 이렇게 갈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약바이오도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다니고 지금 현재 상태는 대주주 양도세 물량 이런 부분들도 수급을 좌우할 수 있는 요인들도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조금 곤란할 것 같고요. 종목별로 선정해서 보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특정 업종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자, 오늘 상한가를 쳤죠. 이런택이 상한가를 쳤는데 요게 왜 상한가를 쳤을까요? 뭐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뭐 저쪽에 뭐 IT텔레콤하고 같이 이 업무 협약을 해서 뭐 차량 전장 사업 쪽, 자율주행 쪽 이런 쪽으로 진출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도 있었는데요. 요건 12일 날 나온 뉴스예요. 12일 날 나온 뉴스인데 지금 상한가 같다? 설득력이 많이 부족한 거죠. 자, 그래서 VR 때문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VR의 경우에는 한 2주 정도 전에 제가 그런 CES 2019 관련해 갖고 말씀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CES에서 핵심이 될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VR 쪽이요. VR 쪽 같은 경우는, 자, 그때 말씀드렸던 에스코넥. 자, 이거 굉장히, 견조하게 움직이죠. 자, 그리고, 이런텍. 상한가 같죠. 그리고 또 디지털 헬스케어 쪽도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자, 이런 거는, 뭐가 있을까요? 비트컴퓨터 같은 거 오늘 8%대 올라왔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상당히 견조한 것도, 오픈베이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오픈베이스 이런 거는, 그쵸? 인공지능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공지능, 그것도 이번에 CES에서 핵심이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지금 꿈틀꿈틀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2주 전에 말씀드렸을 때, 그때 약간, 선침해를 하셔갖고, 대응을 하셨다라면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자, 지금 시간이 조금 되니까 작년에 움직였던 종목들 그런 것들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가장 CES에서 핵심이 됐던 부분들이 스마트 시티였죠. 스마트 시티였는데 자, 그 스마트 시티에서 이 핵심되는 그런 것들이 이게 구상호가 경봉이라는 종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잡주성 종목이에요. 그런데 이 CES는 1월 달에 있죠. 자, 12월 중순 이후부터 시작해갖고 거의 2배가 올라오죠. CES에서 핵심이 되면 주가 자체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재작년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이 움직였을까요? 그때는 자율주행이었어요. 자율주행이었으니까 인포뱅크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도 좀 추천을 좀 많이 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죠. 자, 인포뱅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1월 달로 넘어가 보게 되면요. 조금 더 키워야 되겠네요. 자, 2016년도 1월 달 이때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죠. 엔비디아의 젠슨 황. 자, 그분이 GPU를 만드는 회사죠. 엔비디아는. 그분이 기조연설을 맡으면서 CES에서 핵심될 부분은 그런 쪽일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율주행. 자, 12월 달부터 시작해갖고 주가는 미리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그때 가서 CES 행사할 때 그때 되면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TV에서 전문가들도 많이 얘기하고 신문지상에도 인터넷상에서도 많이 얘기가 될 겁니다. 그때는 늦어요, 여러분들. 그때는 늦고 미리미리 CES에서 핵심이 될 종목들 그런 것들은 추려서 미리 선침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인포뱅크 마찬가지죠. 자, 12월 달 이때는 중순부터 움직였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좀 1월 달까지 강한 모습들 나오게 됐고요. 자, 그리고 2017년도 이때도 조금 부각이 됐었지만요. 2017년도가 본격적으로 부각되는 그런 시점이었었는데 자, 요거 보시면요. 자, 인포뱅크
이때 12월 초죠. 이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이게 얼마입니까? 8,000원, 9,000원대에서 15,000원대까지 수직 상승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 지금 아직까지는 안 늦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늦지 않았으니까 이 CS 관련되는 종목들 연구를 한번 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전체 시장에 대해서 좀 주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연준 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연준 통화정책회의가 있는데 거기서 제 생각에는요.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이 상당히 좀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왜? 자, 트럼프도 그러죠. 뭐 주가 빠지면 연준 때문이야.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전에 제롬 파월 의장의 입에서 금리가 중립금리 수준으로 거의 다가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번 달에 금리를 올리는 건 맞을 거예요. 그 금리를 올리지 않았다가는 오히려 얼마나 안 좋으면 이 금리를 올리려고 예정했던 걸 안 올릴까라는 그런 부분들이 부각될 수 있으니까 자, 일단 금리는 올리긴 올리되 제롬 파월 의장은 시장에 충격을 주는 걸 싫어할 겁니다. 그렇다면 금리는 올리고 그다음에 이 말로 좀 풀어주는 그런 케이스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금리 인상 조금 뭐 횟수를 줄이고 뭐 전문가들 얘기하는 거 보면 그렇죠. 해외 쪽에서 나온 얘기들 내년에는 2회 정도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파월 의장은 금리는 올리되 그다음에 말로는 굉장히 좋은 향후에 긍정적인 코멘트를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는 시장은 지금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는 22평선을 상향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엔 61평선 정도에서는 또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왜? 이 금리 인상 자체가 단기적인 모멘텀이 될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주 후반에 이 긍정적인 얘기가 나온다면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의 추세 자체를 돌려놓지 못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또 어느 정도 반등을 했다가 또 조정받는 구간 이런 구간들이 나올 테니까 일단 이번 주는 긍정적인 제롬 파월의 입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뭐 시장의 반등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월요일 뭐 특정 업종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짚어봐 드렸는데요. 자,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였죠. 지난주에 잘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시장 대응이 굉장히 원활하게 되셨을 겁니다. 월요일 이 시간을 통해서 한 주 시장도 뭐 이렇게 점검을 좀 예상을 해드리니까요. 그 부분에 맞춰서 잘 대응하신다면 앞으로도 좋은 그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저는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